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장의 서류가 폭로한 충격적인 결혼 사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3세 김아린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윤재현 씨는 첫인상부터 완벽했습니다. 키도 크고 말도 잘하는 데다가 배려심까지 넘쳤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 재현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이혼 경력이 한 번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린 씨는 솔직하게 말해주는 모습에 오히려 호감을 느꼈습니다. 재현 씨는 더 나아가 직접 구청에서 발급받은 혼인관계 증명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서류에는 단 하나의 기록만 있었습니다. 혼인 한 번, 그리고 이혼 한 번. 깔끔하게 정리된 과거였습니다. 하린 씨는 이 정도면 충분히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제 1년 만에 결혼했고 하린 씨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돈 관리에 집착했고 하린 씨 명의로 된 통장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험 계약을 변경하면서 남편의 서류가 필요해졌습니다. 하린 씨는 구청에 가서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상세 내역으로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린 씨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류를 펼치는 순간 하린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첫 번째 혼인 그리고 이혼, 두 번째 혼인 그리고 이혼, 세 번째 혼인 그리고 혼인 취소, 네 번째 혼인 그리고 이혼, 다섯 번째 혼인 그리고 이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린 씨와의 여섯 번째 혼인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일반 증명서에는 가장 최근 이혼 기록만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하린 씨는 그날 밤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재현 씨가 퇴근하자마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과거일 뿐이라고, 지금은 하린 씨만 사랑한다고 말입니다. 하린 씨는 소리쳤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한 게 그냥 과거냐고, 왜 숨겼냐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재현 씨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과거를 가지고 뭘 그렇게 따지냐며 자신을 믿지 못하는 하린 씨를 탓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린 씨는 남편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지인 수소문을 통해 전처들의 연락처를 하나둘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처는 재현 씨가 결혼 후 월급을 숨기고 따로 통장을 만들어 관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생활비는 아내 월급으로만 쓰게 하고 자신의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처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재현 씨는 결혼 직후부터 비상금을 몰래 숨겨두었고 이혼할 때도 재산 분할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를 썼다고 합니다. 세 번째 결혼에서 혼인 취소를 당한 여성은 가장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재현 씨는 결혼을 일종의 취미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실증나면 이혼하는 패턴을 반복한다는 증언이었습니다. 전처들과 만나면서 하린 씨는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두 30대 초중반의 직장 여성이었고 착하고 순한 성격이었습니다. 재현 씨는 의도적으로 비슷한 유형의 여성들을 골라 결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아내의 재산과 신용을 이용했습니다. 하린 씨는 자신이 6번째 희생자라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재현 씨가 이혼 후에도 단 한 번도 혼자 있는 기간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한 명과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동시에 다음 상대를 물색했고 이혼이 확정되면 바로 다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듯 시스템적으로 결혼을 반복했던 것입니다. 하린 씨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사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시도한 끝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전처들 명의로 된 대출 서류가 수십 장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독촉장, 보증문서, 심지어 법원 판결문까지 있었습니다. 재현 씨는 결혼 중에 아내들 명의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세우고 이혼 후에는 모든 책임을 떠넘긴 것이었습니다. 일부 전처들은 아직도 그 빚을 갚고 있었습니다. 할인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히 결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여성들을 이용해 돈을 뜯어낸 사기꾼이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금고 안에 있던 노트였습니다. 거기에는 여성들의 이름과 직장, 연봉, 재산 상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사업 계획서처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할인 씨의 정보도 있었습니다. 직장 이름, 연봉, 부모님 재산 상황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재현 씨는 처음부터 할인 씨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할인 씨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재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투자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인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니 할인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할인 씨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자신의 돈을 노렸던 것입니다. 결혼은 수단일 뿐이었고 목적은 재산이었습니다. 할인 씨는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전처들에게도 똑같이 했냐고, 그들 명의로 돈을 빌리고 혼자 도망갔냐고 따졌습니다. 재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알아버렸으면 어쩔 수 없다고, 어차피 결혼한 부부니까 돈 문제는 나중에 해결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 순간 할인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회만 있으면 10번이고 20번이고 같은 짓을 반복할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 씨는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할인 씨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혼하라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인 씨는 다음 날 바로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할인 씨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며 사기죄로도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할인 씨는 이혼 소송과 함께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재현 씨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고 처음으로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할인 씨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하자고, 다시 생각해보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할인 씨는 단호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으니 법정에서 보자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전처들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재현 씨의 수법을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넘치는 남자였지만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아내의 돈을 관리하려 들었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았으며 이혼할 때는 모든 빚을 떠넘기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재현 씨는 변명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성격 차이로 헤어진 것뿐이라고, 금전 문제는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서류들과 전처들의 일관된 증언은 재현 씨의 범죄를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할인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었고 재현 씨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내려졌습니다. 판결이 나온 날 법정을 나서는 할인 씨에게 재현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덕분에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7번째 도전을 해봐야겠다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린 씨는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취미는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자신은 더 이상 그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재현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하린 씨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하린 씨는 전처들과 함께 만났습니다. 6명의 여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피해자였고 이제는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7번째, 8번째 피해자가 계속 나왔을 거라고 말입니다. 네 번째 전처는 하린 씨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해줘서 드디어 빚에서 벗어날 희망이 생겼다고 말입니다. 6명의 여성은 서로를 응원하며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피해자로 남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을 알려 다른 여성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하린 씨는 새 직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결혼의 상처는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더 현명해졌습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고 스스로를 먼저 지키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하린 씨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익명의 여성이었습니다. 윤재현이라는 남자와 소개팅을 했는데 뭔가 수상하다며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린 씨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그 남자의 과거를 자세히 알려주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되 반드시 상세 내역으로 받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며칠 후 그 여성에게서 감사 메시지가 왔습니다. 증명서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5번의 이혼 기록이 있었다며 만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하린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전처들과는 여전히 연락하며 서로를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전사였습니다. 재현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여성을 만나 결혼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하린 씨와 전처들이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에 그의 정보가 공유되었고 많은 여성이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재현 씨의 수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결혼 전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과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혼인관계 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 내역으로 발급받아야 모든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금전 문제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셋째,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즉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혼자 고민하다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피해를 당했다면 반드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참고 넘어가면 다음 피해자가 생길 뿐입니다. 다섯째,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끼리 연대하고 서로 도와야 합니다. 함께하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린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경종을 울렸습니다. 결혼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법적 계약이기도 합니다. 감정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 경력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물론 이혼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이혼했는지, 몇 번이나 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입니다.
상대방이 숨기려 한다면 그것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을 만날 때 감정뿐 아니라 이성도 함께 작동시키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아름답지만 때로는 가면을 쓴 사기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항상 자신을 먼저 지키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